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가면서 울산에서도 어제 오전 내내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도로 침수와 낙석 등으로 고속도로 통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태화강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천천히 관통하면서 울산 지역에도 10일 새벽 0시부터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9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10일 새벽부턴 빗줄기가 점차 굵어졌습니다. 항구에는 높은 파도가 방파제 너머까지 몰아쳤고 모든 선박들은 부둣가로 피항했습니다. 항공기는 9일과 10일 모두 12편이 줄줄이 결항됐습니다. 울산을 지나는 동해선은 일반 열차 24편이 운행 중지됐고 광역열차는 첫 차부터 운행 중지돼 10일 오후 4시가 돼서야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119에는 1,600여 건의 태풍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112에도 2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에는 강풍에 떨어진 지붕이 현관문을 막으면서 집안에 고립된 노인 1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중구 다운동에서는 사람이 태화강에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떠내려가는 노란색 부표를 보고 오인 신고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전선이 끊어지는 사고 등으로 곳곳에서 정전 신고만 수천 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도로 곳곳이 침수돼 도로가 통제되고 지하차도에서도 물이 차 배수 차량이 동원돼 물을 빼내기도 했습니다. 동구 방어동에서는 바위가 도로 위에 떨어져 오전 내내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건물의 벽이 떨어져 나가 도로가 통제되는 사고도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3m까지 나오면서 이곳 울산대교도 오전 10시 10분부로 양방향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후 태풍이 지나가면서 오후 1시 반쯤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태화강 수위 상승으로 도로 침수가 우려되면서 울산고속도로가 10일 오전 10시 50분부터 3시간 동안 언양에서 울산 요금소까지 일부 구간의 양방향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태화강의 수위가 계속 높아져 12시 10분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최고 수위 4m를 기록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으며 대암댐과 회화댐은 만수위를 넘기면서 자연 원류됐습니다. 태화강과 함께 인근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야외 물놀이장과 산책로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울산 지역이 태풍 영향권에 든 9일에서 10일 삼동면에서 누적 강수량 303.5mm, 시간당 최대 43.5mm의 비가 내렸고 간절곶에는 초속 26.8m의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울산 지역 각급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진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천장 누수와 지하실 물고임 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0일 오후 1시쯤 태풍이 대구 북서쪽을 지나면서 울산은 영향권에서 벗어났고 오후 4시 반 태풍경보는 강풍주의보와 풍랑경보로 격화됐습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울산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 때 큰 피해를 입었던 중구 태화시장 상인들은 이번 태풍 카눈에 대비해 모든 상가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긴장 속에 뜬 눈으로 지냈으나 다행히 큰 비는 쏟아지지 않아 안도했습니다. 울산시와 중구청은 이번 태풍에 대비해 차수벽 이외에도 대형 배수펌프 8대와 대용량 소방 방사포를 배치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행정과 경찰, 소방 등 공무원들도 태풍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박성민 국회의원도 지난 9일 밤부터 김영기 중구청장과 시구의원, 시장 상인들과 함께 비상체계를 갖추고 태풍에 대비했으며 그동안 지연돼 온 고지 배수터널 공사도 조속하고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중구는 어제 우리 구청장님 또 우리 시구의원님 함께 밤새워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특히 2016년도 태풍 차바의 아픔이 있었던 이곳 태화시장이 저희들에게는 정말 큰 교훈의 장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화시장의 이 침수 대책이 하루빨리 제거되기를 바라고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공사가 참 더디게 진행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정말 이제 우리가 대화시장을 좀 최소한의 침수에서는 좀 잊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구청이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태풍이 완전히 진행할 때까지 또 후속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일단 지역구를 지키겠습니다. HD현대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오갑 회장이 직접 울산 조선소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조선업 특성상 바다와 인접해 있고 골리앗 크레인 등 대형 기계와 시설물들이 많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휴가 중에도 비상대기하고 있던 HD현대중공업 한영석 부회장 등과 함께 지난 9일부터 울산에 머물며 태풍 현장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풍 카눈 내습으로 비바람이 몰아친 가운데서도 어제 오전 울산 공구에서 제2회 초중고 검정고시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전체 499명 응시자 예정 가운데 405명이 응시해 81.16%의 응시율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검정고시 입실 시간은 오전 9시까지지만 오전 9시 40분까지 응시장에 도착한 2명의 지각생들에게도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울산시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K3 리그 울산 시민축구단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울산 안방에서 리그 3연승에 도전합니다. 울산 시민축구단은 이날 오후 7시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파주 시민축구단을 홈으로 불러 K3 리그 21라운드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울산 시민축구단은 파주 시민축구단과의 상대 전적은 2승 1무 4패를 기록하며 열세지만 이번 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해 상위권을 유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규제 자유특구와 도심 융합특구, 첨단 산업단지 등 요즘 비슷비슷한 이름의 특구를 내건 정부 공모사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지만 지자체 간 지나친 경쟁 유발과 차별화되지 않은 특화단지 남발이라는 지적을 함께 낳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입니다. 정부의 각종 특구, 특화단지, 산업단지라는 이름의 공모사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구는 관련 시설이나 기업을 일관되게 개발하거나 집적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하는 구역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현 정부 들어 과기부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등 부차별로 연구개발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엇비슷한 명칭의 특구가 지정됐습니다. 세제 지원과 각종 규제 제외 등 혜택이 주어지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이름조차 헷갈리고 무엇이 특별한 것인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호응도는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미래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탈출구를 이용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특구는 기존 산업단지나 연구시설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시도 정부의 이 같은 공모에 응하면서 적지 않은 특구 유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정부 부처마다 내놓은 특구의 목적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울산시 관리부서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일부 특구의 경우는 이름만 특구일 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나 정부의 공모에 대한 지자체 간 지나친 경쟁으로 소모적인 경쟁 유발을 낳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는 모호한 목표의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골머리를 싸매야 합니다. 지자체로서는 행여 공모 시기를 놓치거나 탈락할 경우 비난의 화살을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조만간 있을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의 첨단 투자지구 지정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공모가 예정된 기회발전 특구 신청도 준비 중입니다. 개념은 어렵기도 하지만 울산으로는 도시 성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이 같은 특구 지정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올 상반기 동안 신산업 분야에서 국비사업비로 1,359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차 전지 4건에 381억 원, 반도체 분야 3건에 278억 원,
바이오 분야 3건에 249억 원, 그리고 3D 프린팅 6건에 451억 원 등 4개 신산업 분야에서 모두 16건이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총 1,460억 원 규모의 국가 재정 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달 지정된 첨단 2차 전지 특화 단지의 본격적인 추진과 사업화가 가속화되면 울산시의 국비 사업 규모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 관련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특별 단속을 통해 개발 제한 구역 내 무단 건축과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울주군은 경미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 또는 원상 복구를 유도하지만 대규모이거나 상습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백종범 교수팀이 테프론 흑연을 반응시켜 불화탄소를 안전하고 손쉽게 합성할 수 있는 방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고체상 반응으로 제조된 불화탄소가 흑연보다 우수한 저장 용량과 전기 화학적 안정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불화탄소의 고체상 반응 원리를 이용해 새로운 소재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재료 분야 국제학술제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즈에 7월 27일자로 온라인에 게재됐습니다. 전 연인을 수차례 스토킹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검거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함께 있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뻔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오후 5시쯤 경찰서로 찾아온 한 20대 여성.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스토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보호와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전 연인 사이였던 30대 A씨와 애완견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흉기를 들이대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당한 겁니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기 직전까지 이어진 살인 예고 문자, 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며 등산용 칼을 구매한 사진과 묻지마식 흉기 난동 영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동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 여성이 민원인 주차장에 있는 한 차량을 지목합니다. 피해자가 이제 어머니가 온 걸 알고 먼저 내렸는데 혼자 내리는 걸 보고 제가 바로 따라 내렸고요. 그때 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량을 지목을 하면서 저기 왔다, 경찰서까지 왔다. 당시 A씨는 가방에 흉기를 숨기고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체포 현장에는 피해자의 어머니도 있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예비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 지역 학교에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학생이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0.4%에 해당하는 5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강대길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통계 자료를 공개하고 특별관리 대상 학생이 한 학교당 10명 이상인 학교는 12개 학교로 일부 학교에 쏠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 상황 발생으로 119가 출동하거나 보건교사가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한 건수가 지난해 467건, 올해 7월 기준 329건에 달해 학교 보건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에 지난 9일 병원 주차장 옆 헌혈버스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헌혈 행사는 기업의 휴가철과 학생들의 방학 기간이 겹쳐 혈액 수급이 어려움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서성우 병원장 등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KB국민은행 부울경그룹은 어제 울산시장실에서 울산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KB국민은행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 지역본부에 1억 원을 지정 기부하고 전달된 성금은 초록우산을 통해 온라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인 2023 KB 드림업 멘토링 사업에 사용됩니다. 2023 KB 드림업 멘토링 사업은 교육 지원이 필요한 울산 지역 중학생 48명과
수도권 소재의 명문대학 학생들을 연결해 6개월간 온라인을 통한 1:1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울산시가 오늘부터 공용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전송하는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은 울산 공영주차장 가운데 지갑 없는 주차장 25개소에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체납이 확인되면 구군 영치 단속 직원의 전용 단말기로 차량 번호와 주차장 위치, 입출차 시각 등의 정보를 즉시 통보하게 돼 단속 직원이 실시간으로 신속한 현장 단속과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S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